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에 배운 게 뭐냐면요. 1980년, 자, 전라도 광주에서, 자, 아주 위대한 사건, 5.18 광주 무순화 운동을 배웠어요. 5.18 광주 운동을 배웠죠. 민주화 운동을. 이거 왜 벌어진 거야?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같은 여러분, 날군부예요? 신군부예요? 신군부가 제2의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광주에서 먼저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신군부가 어떻게 독재하려고 했어요? 박정희 씨 죽은 다음에 이 신군부가 아롱사태야 12.12 사태야 12.12 사태로 여러분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엄령, 전국에 계엄령을 내려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를 광주 여러분 시민들이 제일 먼저 막으려고 했는데 아주 잔혹하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무슨 부대? 공수부대를 무슨 군으로 보내서 여러분 계엄군으로 보내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 영화도 얘기했죠. 무슨 휴가? 화려한 휴가. 그 다음에 버스 운전사. 아니 저기 뭐지 이게? 택시 운전사. 헷갈려. 자 됐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인 다음에 요 전두환이 여러분 1981년부터 1987년부터 7년까지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데 요 사람 되게 골 때려요. 전두환 때 헌법이 뭐냐? 일단 대통령 임기는 더럽게 오래 해요. 럭키 세븐. 몇 년? 7년. 그런데 얘도 조금 양심이 있는지 눈치를 보는지 본인은 말투가 이래요. 본인은 난 독재자가 아니래. 자기는 대통령 한 번 하고 한 번에 끝나는 다행히 단임제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죄예요? 간선제. 간선제가 뭐냐? 장충체육관에 전두환의 부하 5,000명 모아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대통령 무슨 인단이라 불러요? 선거인단인데 요 전두환 부하가 전두환 뽑아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미리 얘기할게요. 전두환 단임제죠. 한 번 하고 그만두죠. 그런데 전두환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죠. 바로 무슨 태우? 노태우죠 여러분. 그러면 전두환 다음에요 100% 누가 돼요? 노태우가 돼요. 왜냐? 전두환과 노태우 부하들이 누구야? 대통령 선거인단. 얘네가 누구를 뽑아요? 대통령을 뽑잖아 여러분. 나중에 요것 때문에 6월 무슨 항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항쟁이 벌어지는 건데 좀 이따 해줄까 다시. 그래서 외울게요. 전두환이 81년부터 87년까지 대통령인데 요때를 자 따라해볼게요. 제 맥공하고 50이라 불러요. 맥공 50하고예요. 그러면 전두환은 한 번에 엄청 오래 했죠. 몇 년 했어요? 7년. 다행히 한 번 하고 끝난다. 무슨 죄? 단임제. 근데 개 욕할게요. X 같은 거. 무슨 죄? 간선제인데 국회가 아니라 자기 부하들 모아다가 뭐예요? 대통령 선거인다. 그러면 전두환이 한 거 해보자. 여러분 우리 역사 대통령 중에 가장 쌀벌하고 못된 놈이 전두환이에요. 왜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게 따라해볼게요. 무슨 교육대? 삼촌교육대야. 옛날에 어떤 애가 오더니 선생님 삼촌교육대는 들어가기 세요 그래. 삼촌교육대를 교대라고 알아봐요. 교대. 교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생님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몸이 망가져. 해볼게요. 삼촌교육대가 뭐냐? 전두환이 여러분 약점이 많잖아. 독재자니까. 그럼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을 깡패라고 누명씌워서 어디 잡아가느냐? 군부대를 잡아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불구 만드는 게 뭐예요? 삼촌교육대. 그래서 물론 깡패도 잡아가지만 멀쩡한 아저씨. 예를 들면 전두환 싫다 데모하는 분들 대학생들 삼촌교육대 데려가서요 반 죽도록 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삼촌교육대야. 예를 들면 일제시대 무슨 통치랑 비슷해요? 무단 통치랑 비슷해죠. 군인들이 그냥 두드려 팼잖아 여러분. 그럼 똑같이 한 게 뭐예요? 전두환의 삼촌교육대. 또 하나 전두환에 아주 또 웃긴 게 있어요. 요거 외울게요. 무슨 지침이 있어요? 보도 지침.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언론을 완전히 통제해요. 해볼게. 여러분 전두환 때 유명한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 이름이 자 따라해볼게요. 땡전 뉴스야. 해보자. 나 어릴 때는 8시 59분 55초가 되면 뉴스에서 화면이 사라지고 시계가 나온 다음에 시계가 뚜 9시 되면 땡 하고 뉴스가 시작돼. 그러면 땡 하고 뉴스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방송 아나운서 1000마리 땡 하자마자 전두환 카카캐서는 뭐냐? 라디오, TV 모든 방송 첫 방이 누가 나와요? 전두환. 그래서 9시, 8시 뉴스 땡 하자마자 전두환 카카캐서 여러분 땡전 뉴스가 된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볼게. 전두환 조카가 사람을 때려서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보도, 신문기사에 명령을 내려요. 야! 어제 전두환 조카가 누구 때린 거 절대 보도하지 마. 예를 들면 전두환 부하가 비리 저질렀어. 그럼 청와대에서 야! 그거 내지 마. 해서 여러분 모든 방송을 완전히 철저히 통제하는 게 바로 무슨 지침? 보도 지침.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두환 때 엄청난 짓을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할게요. 전두환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거의 반 죽도록 했다. 무슨 교육대? 삼천교육대. 언론을 엄청나게 통제했다. 무슨 지침? 보도 지침. 그러면서 요놈이 하도 두드려 패니까 좀 국민들에게 좀 아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골 때린 걸 많이 해요. 뭐냐? 니네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 영화 알죠? 거기 보면 옛날 너네 아버지 또래 보면은 시커먼 교복을 입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전두환이 본인은 독재자가 아니래 하면서 자유를 주겠다면서 교복을 자유화해서 중고등학생 교복을 안 입었는데 부모님들이 엄청 화났어. 왜냐? 이 당시 우리 못 살 때잖아요, 여러분. 못 살 때인데 교복 자유화했더니 특히 여학생들은 미치겠는 거야. 왜? 남자들은 그냥 똑같은 옷 열흘 입으면 돼요. 심지어 한 달 입는 새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교복 자유로 했다가 부모님이 대모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교복을 입게 된 거야. 됐고, 두 번째, 요놈이 무슨 여행 자유라, 해외여행을 자유라 했는데 요건 잘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 별거 없고, 또 하나 이 전두환 때 얘가 운이 좋아. 지금도 일부 어떤 분들은 전두환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그 논리가 뭐냐? 야! 전두환 땐 먹고 살기 좋았대. 맞아요. 전두환 때 먹고 살기 좋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전두환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때 전 세계적으로 호경기가 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게요. 상식이야. 전두환 때 무슨 현상이 왔다. 삼저 현상이 왔다. 삼저가 뭐냐? 첫째, 여러분 석유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져요. 이걸 무슨 유가라 불러요? 저유가. 그거 생각해봐.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기름값도 떨어지겠죠. 여러 모든 공장 돌릴 때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생산이 많이 되잖아. 그래서 저유가, 그 다음에 따라해볼게요. 무슨 금리? 저금리가 뭘까? 이자가 확 떨어져요. 니네 1억 빌리면은 한 달에 이자가 50만 원인데 1억 빌리는데 한 달에 이자가 2만 원이 오바. 돈 많이 빌려가지고 경제 부흥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세 번째, 무슨 달러? 저 달러. 해보자. 1달러를 우리가 1,000원에 사왔는데 1달러가 5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좋은 점. 우리는 석유를 사올 때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요. 달러가 싸지니까 많이 사서 여러분 싸게 많이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 불러요? 삼저현상. 언제 와요? 1986년 전두환 때 와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제일 호경기가 언제 여러분? 요때야. 근데 전두환이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가 이렇게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전두환 하면은 반드시 알아둘 거 무슨 교육대, 삼천교육대 사람 잡아다가 뚝갑 했다. 그 다음에 무슨 지침, 보도 지침, 언론을 통제했다. 그런데 요때 운 좋게 경기가 좋았다. 무슨 현상? 삼저현상. 내 친구 아버지 얘기해 줄게. 친한 형이 아버지인데 삼천교육대가 얼마나 무섭느냐 해볼게요. 친구 아버지가 멀쩡한 분이셔. 다만 이제 좀 약주 드시면 동네에서 이 새끼들아! 하고 이렇게 좀 밤에 소리 지르는 분 있죠. 그 정도인데 원한인 어떤 지우인이 어떤 그 이웃이 신고를 한 거야. 깡패 있다고. 그래서 실화야. 그분이 신림동인가 어디 서울 살았는데 경찰서에 봐봐. 공수부대 8명이 시커멓게 칠하고 총에다가 착검, 검을한 다음에 경찰서 와가지고 예를 들면 누구누구 집 어디에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잘 알거든. 친구 아버지 왜 매일 소란 피우시니까 아저씨 이렇게 친해졌어. 근데 이 경찰관이 보기에 아니 그 아저씨 깡패 아니거든. 그냥 가끔 술 먹으면 이 새끼야! 그러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말싸움이나 하는데 공수부대 9명이 온 거야. 잡으러. 그래서 집 가르쳐준 다음에
그 형 집에 전화를 했대. 경찰 아저씨가. 고맙죠. 빨리 아빠 피하라고. 왜 그랬더니 집 군인들 몰려가니까 내가 할 땐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만 빨리 피난시키고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아버지를 빨리 피난시키고 4남매야. 3남매인가 그래서 몰래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대. 그래서 데뷔를 했대. 띵동 하고 이제 군인 오면 아빠 없애라고 하고 있는데 야, 황당한 거. 공수부대가 집을 띵동한 게 아니라 담을 넘은 거야. 담을 넘어서 이제 그 가족들은 언제 올까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봐봐. 공수부대가 방문을 뻥 하고 열고 닥친 다음에 그때 형이 뭐 6살, 뭐 10살 그런 거 봐. 모든 가족 여기 목에다가 칼을 댔대. 칼을 댔다며 아빠 어딨냐고.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니네. 오늘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공수부대 와가지고 목에 칼 대봐. 학원비 냈어. 그래봐. 그러면 어저께 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선 없다 그러니까 장롱 열어가지고 칼로 다 이불을 쑤시고 30분간 하고 왔대, 여러분. 그게 이 당시 분위기. 아니, 내가 지금 진실만 얘기한 거야. 그럼 여러분, 전두환 때 얼마나 쌀벌한 사이인지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쌀벌한지 알겠죠? 그리고 나 아는 분의 아버지가 저 당시 고위직이었는데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시민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자기 욕하는 것까봐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 있는 전라도 출신 공무원들을 많이 자르기도 하고 삼천교육 때 많이 보냈어. 왜냐? 친구 아는 형의 아버지가 이때 굉장히 2급인가 1급 공무원인데 안 가더래, 공무원을. 내가 했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막 전라도 사람이 잘리거나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친구 아버지도 몇 달을 안 갔대. 잘릴까봐, 잡혀갈까봐. 이러면 엄청 쌀벌한 시대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됐고. 두 번째. 그런데 1987년이 이제 전두환 말이에요. 전두환 이제 87년에 하고 끝내야 돼. 근데 문제가 터졌어. 다시 해보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두환은 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7년이고 한 번 하고 끝난다. 단임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죠. 대통령이 무슨 제예요? 간선제였죠. 누가 뽑아요? 장충체육관에서 전두환 부하인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는데 전두환 다음에 전두환이랑 가장 친한 애가 누구냐? 같은 신군부였던 누구, 여러분? 노태우야.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면요, 전두환 다음에 1000% 반드시 누가 돼요? 노태우가 되죠. 그러면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둘 다 무슨 군부야? 신군부죠. 광주시민 죽인 놈들이죠. 그러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 말기에 우리 국민이 힘을 합해서 무슨 죄를 고쳐야 돼요? 간선제를 고쳐야 되겠죠. 뭐를 해야 돼요? 이게 답이야. 1987년부터 전 국민이 데모를 해요. 뭐냐? 야! 두환아! 간선제 안 된다. 간선제 하면 또 노태우가 되니까 반드시 헌법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자. 여러분, 전 국민이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무슨 운동을 해요? 직선제 개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직선제가 되면 국민이 직접 뽑으니까 최소한 전두환이랑 같은 편인 노태우 안 뽑겠죠. 정권이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 운동하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맞겠죠. 내가 봤어.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 그 당시 안기부대, 국정원, 심지어 군대에 전화 걸어서 야, 직선제 데모하는 놈들 먼저 선빵 쳐가지고 잡아들이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따라해볼게요.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는데 얘기해 줄게요. 박종철 군은 여러분보다 한 살 많거나 비슷해. 저분도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재수생 출신이야. 그래서 저분이 부산에서 재수해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갔는데 평범한 학생이야. 공부하다가 중간에 데모하고 하는데 이때 학생 중 일부는 아예 학교 잘리더라도 민주화 운동하는 학생이 많았어요. 근데 박종철 군이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하숙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선배가 온 거야. 그 선배는 뭐냐?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학교도 잘리고 막 지금 뭐야? 현상수배가 걸린 선배야. 얼마나 멋있고 불쌍하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돈으로 하루 묵었나 봐. 박종철 군 집에 하루 묵고 갈 때 5만 원을 줬대. 3만 원. 지금 돈으로 50만 원 주니까 한 달에 용돈을 다 준 거야. 형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형 도망쳤는데 누가 꼰질렀는지 경찰관이 온 거야. 박종철 군에. 그래서 선배 어딨어? 그랬는데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청와대에서 무조건 잡아들이라니까 이 당시 일부 나쁜 경찰들은 실적이 필요하니까 아무 죄 없는 박종철을 잡아간 거야. 잡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무릎을 꿇히고
뒤로 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물 집어넣고 계속 여러분 물고문하고 그 다음에 누인 다음에 여기다가 수건을 씌운 다음에 계속 주전자로 물을 부어서 숨을 못 쉬게 무슨 고문? 물고문 하는데 한 일주일인가 한 거야. 근데 그것도 방도 봤더니 창문도 없어. 여기에 딱 책상 있고 여기에 뭐 물 넣는 데 있고 여기 막 도구 있으면 8명인가? 7명 경찰이 막 돌아가면서 며칠 괴롭힌 거야. 이거 어떻게 여러분? 결국에 폐에 물이 차가지고 죽으니까 이제 경찰 애들이 그 영화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일부는 부산 가서 박종철 군 아버지 회유 내지 막 협박하고 시체를 빨리 태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차여차해서 밝혀져요. 왜냐? 온몸에 멍이고 여러분 막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박종철 군이 고문치다 당하니까 국민들이 더 빡쳐가지고 직선제 개헌운동이 엄청나게 더 발휘하니까 요때 전두환이 불을 질러요. 해보자. 1987년. 자, 전두환이 전국적으로 직선제 개헌운동이 막 활발해지니까 갑자기 4월 14일 날 이상한 걸 발표해요. 이거를 4.13 무슨 조치라 불러요? 호원 조치. 해볼게요. 딱 이런 식이야. 전두환 말투가 이래요. 본인은 헌법을 현행 헌법인 간선제를 지키겠다. 뭐라 그러는지 아니? 지냐는 국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서울올림픽이 있다. 그래서 데모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니네가 지금 직선제 바꾸자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예요. 정치권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좀 있으면 올림픽이 있으니까 시끄러워. 데모하지 마. 두 번째, 정치권에서 논의된 바가 없대. 한마디로 뭐야? 야, 나 전두환인데 전 국민 닥쳐. 나 절대로 헌법을 고치지 않을 거야. 계속 현재 헌법인 간선제를 유지해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 노태우에게 대통령 줄 거야 하고 전 국민에게 야시 준 게 여러분, 야시라는 표현보다 객인 게 무슨 호언이에요? 4.13 호언 조치예요. 이것 때문에 데모가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이 와중에 여러분 또 한 명이 죽어요. 뭐냐? 이한열 군이란 분이 막 직선제 막 데모 바꿔하다가 날라온 그 돌에 탁 맞아서 돌아가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전 국민이 빡쳐가지고 6월 10일 날 87년 6월 10일 날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를 호헌 철폐해라. 한마디로 뭐야? 직선제래로 해가지고는 한 달간 데모가 퍼지는데 나 어렸을 때거든요. 학교 못 갔어. 뭐냐? 아침에 학교 가려고 딱 나오면 초, 중, 고등 막 울어. 왜냐? 안양시부터 해가지고 뭐 과천시, 서울시 모든 시에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막 계속 체류탄 쏘니까 지금도 기억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놈이 8-1번 알지, 니네? 8-1번 아는 사람 있을 거야. 11-3번 알지? 11-3, 8-1, 8번, 나 그거 타고 다녔어. 지역사인이죠? 자, 그런데 문을 딱 열었는데 체류탄이 들어온 거야. 들어오니까 버스에 있던 60명이 갑자기 1초도 안 돼가지고 눈물을 쭈르르 흘려. 지금도 기억나는 게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 못했어. 왜? 교무실 갔더니 선생님 80분이 울고 있어. 막. 체류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좀만 묻으면은 한 이틀 눈물 흘려. 그래서 여러분 막 전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 전두환이 쫄은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그 대학생만 데모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넥타이 부대라고 그 40대, 50대 먹은 막 직장인들까지 나오고 막 할머니들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전두환이 쫄아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항복해야 되겠다 해서 노태우를 시켜서 따라해볼게요. 노태우가 87년 6월 29일 날 요것도 외울게요. 여러분 무슨 선언을 해요? 6.29 선언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졌다. 조만간에 국민의 말처럼 무슨 죄를 하겠다.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겠다라고 여러분 항복한 게 무슨 선언이에요? 6.29 선언. 요거 한 다음에 드디어 헌법이 고쳐져요. 어떻게? 대통령은 5년 한다. 7년이 아니다.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끝난다. 단임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무슨 제로? 직선제로 바뀌어요. 이게 언제야? 1987년이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지금도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그 전에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예요. 그래서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이 여러분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야. 5년 단임 무슨 제? 직선제. 이때 진짜 여러분 진정한
무슨 주의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안타깝게도 2명의 대학생이 죽었죠. 근데 박종철 군이 죽었을 때 나 영화 봐서 알 거야. 경찰들이 짜가지고 신문기자 모아놓고 그 방송 봤어요. 진짜 방송이야. 막 울어. 경찰관이 하면서 첫 마디가 나도 자식을 키워요. 진짜 손도 안 댔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종철이한테 선배 어딨어? 하고 책상을 탁 쳤더니 애가 놀래서 억하고 죽었대.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온 게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뭔지 아시죠? 나중에 다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부만 정리해 볼게. 자, 1987년에 전두환이 간선제로 노태우에게 대통령 주려고 하니까 전 국민이 직선제로 헌법을 고쳐라. 직선제 무슨 운동을 해요? 개헌 운동을 하니까 요거 막으려고 대학생들 잡아다가 먼저 막 고문하고 죽였죠. 그 와중에 누가 돌아가세요? 자, 박종철 군이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찍었다. 박종철 군을 고문해 죽이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전국에서 엄청난 데모가 발생하죠. 그 와중에 또 누구도 죽어요. 이한열 군도 여러분 어떻게 죽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1987년 6월 10일 날 엄청난 여러분 민중대회가 개최가 돼서 한 달 내내 데모하니까 쫄아서 1987년에 노태우가 무슨 선언해요? 6.29 선언으로 항복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드디어 진정한 민주화 무슨 제가 된 거예요? 직선제가 된 거죠 여러분. 요거 여러분 반드시 요거는 수능을 떠나서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뭔지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러면 이거랑 그러면 봐봐. 6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라 그러느냐. 6월 달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쟁해서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다. 요 일련의 사건을 3번. 6월 무슨 항쟁? 민주항쟁. 뭐라고요? 6월 민주항쟁이라 불러요. 그러면 4.19 성명했죠. 6월 민주항쟁 성공했죠. 둘 다 특징. 민주주의를 일으켰다.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의 씨앗이 된 건 뭐냐? 1980년 뭐야? 5.18 민주화 운동은 그 당시는 실패했지만 그게 씨앗이 돼서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 정말 시험을 무조건 나오지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한국인 상식이에요. 6월 민주항쟁 됐고. 자, 그래서 여러분 슬픈 얘기 해줄게요. 그래서 직선제가 돼서 해보자. 이 당시 전두환의 당이 민정당인데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웅이었던 김영삼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끝났어요. 왜냐? 20대 80이야. 무조건 대통령 선거하면 누가 돼요? 김영삼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김영삼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 당시 됐으면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이야. 뭔지 아시겠죠? 왜? 국민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김영삼 할아버지만큼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무슨 대중 할아버지가 김대중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오셨는데 멋있어요. 오자마자 나 김대중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 왜? 내가 하면 같은 편끼리 표가 분산이 되잖아.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김대중 할아버지도 나와요. 그럼 생각해봐. 아니 두 분이 같은 편인데 야당 후보가 여러분 두 분이 나와서 야당 후보가 여러분 분열이 돼. 그러다 보니까 표가 갈려서 내 기억에는 예를 들면 김영삼 씨가 뭐 30%, 김대중 할아버지가 29%, 노태우가 예를 들면 32%. 야, 이거 아니 무슨 질이야? 이불자리야? 어부질이야? 어부질이죠, 여러분. 그래서 봐봐. 6월 민주항쟁으로 전 국민이 직선제를 해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김영삼 할아버지랑 김대중 할아버지랑 두 분이 동시에 나온 바람에 어부지리로 누가 돼요? 전두환 친구인 노태우가 돼버리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은 어이없게 무슨 태우가 된 거야? 노태우가 된 거야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보자. 근데 여러분 자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1988년에서 1993년까지 대통령인데 이분 별명이 좀 미안한데 식물인간이에요. 왜 식물인간이냐? 대통령 선거하고 조금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거든요. 그럼 보통 봐봐 여러분.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대통령당을 국회의원 한 200명 뽑아주고 야당이 100명 되는 게 룰이었는데 우리 역사 처음으로 봐봐. 여소 따라해볼게요. 여소 무슨 대가 돼요? 여소야대. 이게 무슨 말일까? 노태우가 여당이죠. 여당의 국회의원이 100명이 되고 야당의 국회의원이 200명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지 집행이 되겠지. 그러면 노태우 씨는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부하 국회의원은 100명, 야당은 200명이니까 노태우가 뭐 하려고 해도 법이 통과 안 돼. 국회에서 여서야대 여러분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노태우가 뭘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돼. 그래서 별명이 이때 무슨 인간? 식물인간 혹은 물 같다. 아무 영향도 없다. 물태우라고 불렸어요. 한동안.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노태우 씨가 누구랑 손을 잡느냐? 놀라지 마세요. 바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그 다음에 만년필의 친구인 김종필 씨, 요 두 사람을 노태우가 꼬셔. 제가요 잘할게요. 권력을 나눠 드릴 테니까 여서야 되니까 너무 국회의원이 없다. 그래서 김영삼 씨, 김종필 씨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모여서 여러분 당을 합당해요. 이거를 무슨 합당이라 불러요? 3당 합당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노태우가 세진 건 아니야. 왜냐? 김영삼, 김종필도 각각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합치긴 했지만 여하튼 3당 합당을 해서 누구만 갑자기 야당이 돼버리시는 거야. 김대중 할아버지가 야당이 돼버리는 거야. 그 나중에 3당 합당해서 노태우가 김영삼을 밀어준 거야 여러분. 대통령 하라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아이고야 전두환 끝나고 누가 됐다. 노태우가 됐다. 아쉽게도. 노태우는 되자마자 무슨 야대야? 여서야대니까 무슨 인간이었다. 식물인간이었죠. 자, 무슨 태우? 영어로 워터태우, 물태우였죠. 그러다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무슨 합당을 했다. 3당 합당을 했는데 노태우는 잘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말로 해보자. 노태우의 업적. 1988년에 대통령이 돼서 무슨 올림픽을, 여하튼 88 올림픽을 개최했다. 이것도 뭐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8 올림픽을 거의 준비한 건 누구야? 전두환. 88 올림픽을요 99% 준비한 건 노태우인데 그거를 막상 치른 건 누구예요? 노태우. 여기까지 되겠죠? 자, 우리 노태우 얘기해 줄게요. 노태우 씨가 운이 좋아. 니네 살아갈 때 능력이 더 중요할까? 운이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둘 다 중요한데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운빨이 안 맞으면 능력이 100%는 발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능력이 있으면 기본은 먹고 살아. 근데 능력에다가 운까지 있으면 막 장난 아니겠죠. 스티브 잡스는 운이 좋은 사람일까? 능력이 좋은 사람일까? 둘 다. 둘 다. 내가 보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아는 거 얘기한 적 있나? 몰라요. 자, 볼게요. 쉽네. 나만 신난 것 같아. 피곤하지, 요즘에. 피곤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짜증나잖아요. 욕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마디가 뭐야? 그 정도야? 애기,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뭐예요? 말 안 해. 그때 약간 잃어버리는 거 말을. 싫었죠? 응? 애기, 일어나면 첫 마디가 뭐예요? 스스로. 오늘 그만둬야지. 막. 애기. 그 와중에 먹고 있어. 걔들은 먹어요. 볼게요. 자, 여러분, 니네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공산 국가들이 다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죠. 왠가 해보자. 아니, 우리 수험생이니까 수험생을 해보자. A란 친구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만점을 맞았어. 나는 공부 안 해가지고 10점을 맞았어. 근데 공산국가는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보내준다고 쳐봐. 누가 열심히 하겠냐, 여러분. 그러면 공산국가는 무슨 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고 경쟁을 별로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살기 좋았다가요. 경쟁이 없으니까 누구도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공산주의 국가가 완전 여러분 경제가 파탄이 나가지고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뭐로 넘어와요? 자본주의로 넘어와요. 그랬을 때 1989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랑 미국의 부시란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분 몰타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내용이 뭐냐? 우리는 앞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싸웠던 냉전을 안 하겠다. 냉전이 끝나요.
냉전이 끝나는 순간 소련, 중국, 루마니아 배고파요. 헝가리 여러분 수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버리고 무슨 주의가 돼? 자본주의가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됐으니까 자본주의랑 친해져야 되겠죠. 돈도 꾸고 기술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멀어지느냐? 노태우 시대 멀어져요. 그래서 봐봐. 그래서 노태우 때 봐봐. 노태우 시대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공산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해요. 왜 수교할까? 돈도 빌려가고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역시 이름이 중요해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와 국교 수교한 공산 국가가 있어요. 배고픈 나라. 1989년에 배고파요. 여러분 헝가리가 제일 먼저 공산 국가인데 수교를 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1990년에 소련도 와가지고 돈 꺼가요. 그 다음에 1992년에 지금의 중공도 우리와 사겨요. 이거를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들이 우리랑 막 사이 좋아졌구나. 이거를 노태우 때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외교? 북방외교라 불러요. 그러면 북한은요 지금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북한도 뭐가 필요해? 무슨 머니? 쇼미더머니.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노태우 때 북한과도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답부터 알려줄게요. 무슨 외교라 부르는 거야? 북방 외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그럼 노태우 씨 굉장히 운이 좋죠. 왜냐? 노태우 씨가 여러 가지 뭐 했는데 거의 안 나와. 딱 하나 나와요. 무슨 외교? 북방 외교. 왜? 노태우 때 여러분 전 세계의 전환점이잖아. 50년간 미국, 소련이 여러분 계속 응응거리던 콜드워. 냉전이 끝나면서 여러분 이런 게 벌어지니까 노태우 때 이런 행운이 온 거야. 그럼 해볼게요. 이건 안 나오고요. 지금부터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자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1972년에 박정희 씨와 누구야? 김일성이 깜짝 쇼를 하죠. 1972년에 7.4 남북 무슨 성명을 냈어요? 공동성명을 냈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과 북한이 뭐 하기로 여러분 통일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요한 건 말로 한 거지 문서화 시키거나 사인하진 않았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때 통일하기 위해서 몇 대 원칙을 정했어요? 3대 원칙을 정했죠. 지난주 했어. 해보자. 무슨 평민? 자, 나는 뭡니까? 나는 평민입니다. 무슨 평민? 자평민. 자, 해보자. 평화는 자주적으로 평화래.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한다. 통일해서 민족을 무슨 단결시키겠다. 대단결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하기 위해서 남북이 만나야 되겠죠. 남북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조절위원회를 만들었죠. 근데 요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요거를 김일성과 박정희 씨가 데블 드래곤 악용하셨죠. 악용해서 여러분 조만간에 통일할 테니 나에게 권력을 더 달라 해서 만든 게 지난주에 무슨 헌법? 유신헌법 하면은 답이 무슨 조치가 나와야 돼요? 응급조치야? 긴급조치야? 긴급조치.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면 요게 1번 문제. 요거 나오는데 이걸 왜 하느냐? 요거 다음에 두 번째 통일 방안이 누구 거야? 노태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1번이다라서요? 여기 1번이에요. 자, 자꾸 하는 거야. 외우세요. 최초의 분단 이후 최초의 통일에 합의한 건 뭐야?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최초로 남북이 통일에 합의했다. 단 문서화시키진 않았다. 3대 원칙을 정했다. 무슨 평민? 자평민. 그리고 몸무게 조절위원회예요? 남북 조절위원회예요?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누구 하고 있어 여러분? 자, 무슨 태우? 워터태우. 노태우 씨 하고 있죠? 자, 노태우 씨 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요. 냉전이 종식돼서 자, 소련, 그 다음에 헝가리, 중공 애들이랑 우리랑 여러분 국교를 수교하고 있죠. 이거를 노태우 때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들과 사이좋게 친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북한도 접근을 해요. 왜? 북한도 굶어 죽기 직전이거든. 그래서 노태우 때 해볼게요. 시작. 1990년쯤에 드디어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고위급 장관들끼리 회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 야. 그 전까지는 얘기도 안 했거든. 왜냐? 봐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노태우 때, 남한과 북한의 고위급 장관이 회의를 하다가, 이게 답이에요. 1991년. 빨간 거로 써줄게요. 웬일이야? 야, 웬일이야?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자, 동시에 따라해볼게요.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그럼 여러분, 91년까지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가입을 못한 거죠. 왜 못했을까? 남한이 가입하려고 그러면 소련이 거부하고, 북한이 가입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거부했던 거야. 근데 냉전이 종식되니까 이거 잘 나와요. 노태우 때 드디어 1991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어디에 가입을 했다? 유엔에 가입을 했다.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1991년 바로 다시 한번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겠다고 기본적으로 남북이 통일하겠다고 기본적으로 합의해서 문서를 만듭니다. 별표 5개. 노태우 때 가장 큰 업적. 남북 기본합의서. 뭐라고요? 남북 기본합의서.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 자, 천천히. 자, 노태우 때 남북 기본합의서는요, 두 번째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겠다고 합의를 한 거야.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뭐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두 번째가 뭐야? 남북 무슨 합의서? 기본합의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봐봐. 중요한 게 뭐냐? 노태우 때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는요, 여러분, 문서화 시켜서 사인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 7.4 남북 무슨 성명은 공동성명은 문서화 시키지 않았죠. 만나서 사인하지 않았죠. 그런데 노태우 때 남북 기본합의서는 무슨 시켰다? 문서화를 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도 할게요. 내용도 자, 남북은 앞으로 절대 상호 전쟁하지 말자. 남북 상호 불가침. 뭐야? 상호 절대 전쟁하지 말자. 남북은 서로 체제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은 앞으로 교류해가지고 같이 성장해 나가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무슨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1992년에 남한과 북한이 합의를 해요. 야, 절대 네버 한반도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핵을 절대 만들지 말자. 여러분, 한반도 무슨 핵화? 비핵화 선언을 해서 이때 분위기 끝내줬는데 결국 1년 있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죠. 누구 때? 김영삼 때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필요 없어. 오늘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고요? 노태우 씨. 노태우 씨 없죠?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노태우 나오느니 누구 나오겠어? 김영삼 나오겠죠, 여러분 차라리. 그래서 노태우 씨는 요거만 딱 외우기 알았죠? 자, 그러면 뭐랑 세트로 외워야 돼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 박정희 씨라면 노태우 때는 운이 좋죠. 자, 해볼게. 노태우 씨. 마침 대통령이 딱 되니까 뭐가 종식돼요? 드라마야, 냉전이야? 냉전이 종식돼서 소련, 헝가리, 중공이랑 사귀죠? 북방 외교. 그 와중에 당연히 배고픈 북한도 오겠죠. 그래서 남북 헤비급이야, 고위급이야? 남북 고위급 회담 한 다음에 이거 싫다. 외우지 마. 그러면 이거 외우지 마. 그러면 세 가지만 외우자. 해보자. 일단 남북이 동시에 어디 가입해요? 유엔 가입하죠. 아니, 문제 알려줄게. 지금 풀다가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다. 답이 뭐야? 남북 기본합의서. 혹은 거꾸로 남북 기본합의서 보여준 다음에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유엔에 동시에 가입. 이 두 개만 나와. 두 개만. 뭔지 아시겠죠? 두 개만. 이거 두 개라도 외우다 알았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고 두 번째 통일에 합의했다.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무슨 핵화선언, 비핵화선언. 이거는 꼭 외워야 알았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노태우 때 남북 기본합의서는 두 번째 통일에 합의했다. 하지만 특징은 무슨화 시켰다. 문서화 시켰다. 두 번째 내용이 뭐야? 남북 기본합의서는 야, 우리 절대 전쟁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 서로 체제를 인정하자.
상호 교류해서 조만간에 통일을 이루자.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아서 조금 있다가 한반도 무슨 핵화 선언, 비핵화 선언. 야, 내가 이제 내 영상을 봤더니 내 특징이 있더라. 내가 선동작이 되게 많더라. 되게 많고 또 쓸 때 막 이렇게 되게 좀 이상해. 그렇지?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할까 생각 중이거든. 힘내. 응? 야, 내가 우연히 10년 전에 옛날 EBS 같은 거 할 때 내 거 동영상을 발견했거든. 깜짝 놀랐어. 10년 전인데, 야, 진짜 젊어 보이더라. 고등학생이 줄 알았어. 그건 아니고, 응. 근데 이상한 게, 나 중3 때도 27쯤 봤거든. 너 나와. 아, 진짜. 그리고 대학교 20살 때도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30대 중반으로 봤어. 그래서 대학 입학해가지고 교수님을 찾으러 딱 갔더니 교수님이 50대인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번뜩 일어나 나한테 인사를 딱 해. 되게 어떻게 오셨니? 신입생인데요? 이 새끼가 한테 맞은 적이 있거든. 되게 자, 볼게요. 야, 근데 나이는 못 사귀나 봐, 그렇지? 애긴 몇 살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살이 되고 싶어? 20살? 아, 애기는? 내가 29에서 30 딱 됐을 때, 되게 늙었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때는. 새파란 건데.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날 30살 되는 날 머리를 완전 노랗게 물들였어. 완전 노랗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 그리고 집에 딱 갔더니 아빠가 딱 보더니 빼 이 새끼야. 그래서 바로 뺐어. 아줌마 빼주세요. 그러더니 그때 머리가 빠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되게 관대한데 너 깜짝 놀랐어. 너 그런 거 싫어하시대? 잔소리가 전혀 없거든. 근데 아버지가 분노를 하시더니 빨리 빼고 와 그러길래 아빠 10만 원 빨리 빼고 왔다니까.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머리가 그때 빠진 것 같아. 왜? 하루에 빼고 하면 안 되지. 그때 뒷머리가 빠졌다니까 그때. 자, 볼게요. 농담이고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슨 태후가 끝났어요. 노태우 씨가 끝나고, 자,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자, 그 유명한 여러분, 무슨 삼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돼요? 김영삼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냥 몇 가지만 해줄게. 잠깐만. 노태우 대학 어디 나왔을까? 육군사관학교. 전두환 대학 어디 나왔을까? 육군사관학교. 박정희 대학 어디 나왔을까?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건 서울연고대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야. 물론 국민이 황당하긴 하죠, 여러분. 그럼 봐봐. 노태우 육사, 전두환 육사, 박정희 육사인데 김영삼 할아버지는 서울대 철학과 나오신 분이야. 그러면 장군 출신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장군 출신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중에 육사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됐다. 문학을 배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김영삼 때를 오랜만에 무슨 정부라고 불러요? 문민정부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몰랐죠? 그리고 또 하나, 김영삼 씨는 정권이 교체가 된 게 아니야. 왜냐? 노태우 때 아까 배웠지만 무슨 야대였어요? 노태우 때 여소야대였죠. 노태우 씨가 자기 당 국회의원이 작고 야당이 많으니까 여러분 1990년에 노태우 씨가 요거만 외울게요.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외워놔요. 무슨 합당을 해요? 3당 합당을 해서 김영삼, 김종필과 노태우가 한 편이 됐죠. 그래서 노태우 씨가 김영삼을 밀어준 거야. 단 약속을 했어요. 노태우가 김영삼한테 야, 영삼아, 너 대통령이 돼도 날 지켜줘야 돼. 감옥 보내면 안 돼. 그래서 꼭꼭 약속을 했는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따라해볼게요. 역사 무슨 세우기. 여러분, 바로 세우기에서 노태우와 전두환을 청문회 한 다음에 전 세계가 멘붕이 날 정도로 위대한 걸 하시죠. 뭐냐? 노태우와 전두환을 5.18, 12.12와 5.18 사태 여러분 죄를 물어서 여하튼 여러분 노태우와 전두환을 구속한 게 누구야?
김영삼이야. 이걸 김영삼씨의 무슨 세우기라 불러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전두환이 멘붕이야. 왜냐? 김영삼한테 너 내가 대통령 밀어줄 테니까 꼭 그냥 도장 1000번 찍었는데 김영삼이 병신 그러고 병신 속으로 병신 너 감옥에 해서 감옥 보내요. 그래서 김영삼 씨의 뭐야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고 또 몇 가지만 해볼게요. 김영삼 씨는 1994년에 여러분이 태어날 걸 알고 바로 여러분이 보는 수능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니네 아버지 때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있었거든. 학력고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학 수능으로 처음 만든 게 누구야? 김영삼 씨야. 그래서 니네랑 걔 연관이 많아요. 근데 수능이 더 좋아, 학력고사보다. 또 하나, 김영삼 씨 뭐 업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보자. 요거만 해볼게요. 일단 요거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해줄게요. 왜냐면은 김영삼 씨 업적은 제법 많거든요. 자, 일단 지어보자. 노태우랑 3당 합당을 해서 노태우를 해서 김영삼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변명을 내줄게. 김영삼 씨가 3당 합당해서 노태우랑 붙었을 때 전 국민이 김영삼을 욕했어. 나쁜 놈. 이승만이랑 박정희 독재랑 싸우다가 전두환과도 싸우다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국민을 버리고 노태우랑 붙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사쿠라. 사쿠라가 뭐냐면 되게 안 좋은 말이야. 벚꽃이란 뜻인가 해서 굉장히 지조가 없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사쿠라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먹는데 갑자기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노태우, 그 다음에 누구야? 전두환을 딱 구속시키고 연락 멋있는 말을 해요. 내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로 굴로 들어간 거다. 내가 일부러 트로이 목마 작전을 쓴 거다. 왜냐? 계속 노태우랑 싸웠으면 내가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머리를 굴렸대.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오해를 받더라도 쟤네랑 같은 편이 되자. 같은 편이 돼서 여기서 출세해서 이놈들을 제거하자. 해서 그때 쓴 말이 큰 돈은 대도무문이라. 내가 비록 약간 이상하게 했지만 다 민주화를 위한 거다 해서 여러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무슨 삼? 산삼이야? 김영삼이야? 김영삼. 잠깐 쉬세요.